발상으로 계단 설계를 참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분은 계단을 올라갈 때 힘센 오른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름대로의 이론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기준은 트랙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트랙은 왼쪽 그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심장이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늘 보호하면서 심장 쪽이 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일평생을 걸어다니면 똑같이 걸어다니면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지만 왼쪽이 안쪽이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거리가, 이동거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심장의 노동을 좀 덜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더 맞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난 상황에서 건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위난 상황이 됐는데도 건물이 사람을 못 나가게 붙잡고 있다면 이 건물이 나쁜 건물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사람을 빨리 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은 땅 속에 묻혀있는 곳보다는 지상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난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내려오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건물 계단을 설계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이 있을 때 한 가지 볼 것은요, 정전이 바로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단을 설계할 때는 가급적이면 외기에 면하게 설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기라고 하는 것은 창이에요. 지금 보이는 계단도 창이 있죠. 그런데 건물이 도심에 들어서면서 건물의 면적이 커지면은 그 계단이 가운데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창이 없겠죠. 그곳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거기가 깜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불이 나서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돕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계단 불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사람이 피난하게 되면 거기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피난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본능에 따를 수 있도록 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실제로 지붕은 머리를 닮았고 창은 눈을 닮았고 문은 입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드웨어가 닮은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닮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서 물이 줄줄 새고 곰팡이가 피어있고 냄새가 납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집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을 돌봐줄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으면 집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면 집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축의 인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건축 행위를 하는,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사입니다. 그 모든 건축사는 일생에 한 번 소원을 갖고 있죠.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네 마음대로 설계해봐. 돈 걱정하지 말고, 시간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펑펑 밀어줄게. 자, 이런 게 건축사들에게는 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사에게 마치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때 그런 로또를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좋은 건축주 만나기를 대신해서 좋은 건축주를 만들기로요. 그래서 저는 올해 7년째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축 문화는 훌륭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 건축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던 소양 높은 건축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유럽을 보십시오. 고대는 물론이고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조상들 잘 만난 덕에 지금도 후손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100년 전, 200년 전에 훌륭한 건축물들을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건축물들을 오늘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건축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건축주가 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을 잘 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지어가며 삽니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축하는 것이죠. 어린이가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의 30년, 40년 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건축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건축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수준 높은 창의력 교육입니다. 공간 지각력과 질서의식, 협동심 물론이고 자기의 그 문화의식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 잘 짓고 잘 경영하는 인생 조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건축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30년, 40년 후가 됐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모두 좋은 건축주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축 안에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오늘 가지며 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건축 얘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그죠? 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직접 질문하세요. 은퇴 무렵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37년간 아파트 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전원에 나갔어요. 제가 집을 직접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짓지 않았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 직접 지으면 시행착오를 너무 크게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를 빠져나간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4계절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전원에 나가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배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좋은 건축사님을 만나서 거기에 설계에 의뢰해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그대로 좀 이렇게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어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떤 집을 고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축은 아까 인격이라고 했죠. 그 건축이 가진 인격은 그 주인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 인격을 키워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대가 다른 분들끼리 모여 살면은 굉장히 좀 그 불편함이 가중이 돼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합가를 하게 되면 내 자식이라도 불편합니다. 내 부모라도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동선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성복을 사 입으면 옷에다가 몸을 다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다시 입기도 하죠. 가장 좋은 것은 맞춰 입는 옷이 자기에게 잘 맞듯이 그 집도 2세대, 3세대가 모여 살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이 만들어져 있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적절하게 수선을 해서 동선도 분리를 좀 해주고 만날 공간은 만나게 해주고 하는데 내가 맞춤 옷을 하듯이 내가 우리 집을 새로 지어서 이 3세대가 같이 모여 살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건축사님을 만나셔서 그 말씀을 충분하게 드리고 도움을 얻으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조원영 건축사를 모시면서 건축사를 만나뵐 줄 알았더니 철학자를 만나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르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NS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토크 당신의 선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